그러면 처음에는 정형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정형 데이터 수집은 뭐 RDBMS에 있는 데이터를 하드브로 옮긴다던가 하드브에 있는 데이터를 RDBMS로 옮긴다던가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아파치 프로젝트 중에 스쿱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는데 스쿱을 이용해서 RDBMS와 하둡 시스템 사이에 데이터 이동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쿱은 RDBMS나 메인프레임하고 하둡 간의 데이터 이동을 위한 도구고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RDBMS에서 하둡으로 데이터를 임포트하거나 하둡의 HDFS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RDBMS로 익스포트 해오거나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임포트하고 익스포트하기 위해서 맵리듀스를 사용하게 되고요. 저희가 스쿱 스크립트를 작성하거나 스쿱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그게 MR, 맵리듀스 프로그램으로 변환이 돼가지고 HDFS 상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RDBMS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NoSQL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HDFS나 하이브, HBase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URL에 들어가시면 스쿱을 받으셔서 실제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 실제로 스쿱을 다운받아서 스쿱에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쿱을 실제 실습을 해보기 전에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아키텍처는 스쿱2에 대한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스쿱 예전 버전 스쿱1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클라이언트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스쿱2로 버전이 올라오면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나뉘게 됐고요. 실제로 클라이언트에서는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서버에서 나머지 모든 동작들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는 커맨드 라인 베이스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웹 UI를 이용해 가지고 스쿱 서버로 명령을 전달하게 되고요. 스쿱 서버는 그 명령을 받아서 맵리듀스로 태스크를 나누고 그걸 가지고 HDFS나 HBase나 하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조작하게 되고 조작한 데이터를 여러 가지 다른 경로로 뭐 저장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스쿱2는 이렇게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본 과정에서는 스쿱1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스쿱2의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가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쿱2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 클라이언트 서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요 작업들은 모두 서버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로는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그래서 인터랙티브 모드나 스크립트 모드로 CLI를 통해서 서버와 통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웹을 통해서 원격 접근해서 뭔가를 하실 수가 있고 REST API를 제공해 줘 가지고 외부 도구에서 REST API를 호출해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HDFS 에코시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하고요. 하이브나 HBase는 서버로부터 접근 가능하고 우지는 REST API를 이용해서 우지의 접근도 가능합니다. 시큐리티 측면의 보안 측면에서 특징을 살펴보면 작업에 대한 보안은 하드에서 사용하는 커버러스 프린시플을 속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HDFS 파일에 대한 접근은 HDFS 시큐리티를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되고요. 외부 시스템으로서의 보안 접근은 연결 액체에 대한 롤 베이스 방식으로 접근이 제어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관리자는 커넥터를 생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 사용자는 그 생성된 커넥션을 사용하는 권한만 주어지게 됩니다. 자원관리는 관리자는 한 번에 연결될 수 있는 물리적 커넥션 개수를 제한하는 게 가능하고요. 커넥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쿱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 안정된 빌드가 1.4.6 버전이 있고 그다음에 1.99.6 버전이 있는데 요거는 스쿱1에 대한 최신 버전이고요. 요거는 스쿱2에 대한 최신 버전입니다. 그럼 저희는 요 스쿱2를 가지고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 다운로드 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그래서 자,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하고요. 저희는 리눅스 서버에서 이걸 해볼 텐데요.
여기서 wget 명령을 이용해서 아까 복사한 링크 주소를 지정을 하고요. 잠시만요.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최신 버전의 스쿱2가 다운 받아지고요. 자, 다운 받아지신 다음에는 압축을 풀고, 압축을 푼 뒤에는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베리파이 명령을 통해서 이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시게 됩니다. 자, 다운이 받아졌죠? 이제 그럼 압축을 풀고요. 네, 압축 풀렸죠. 이제 스쿱 디렉터리에 들어가면 보신 것처럼 여러 구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 명령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서버는 이 서버라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시면 통캣 서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캣 어플리케이션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이 관련 서버 관련 설정은 이쪽에 들어가서 컴프 디렉토리에 들어가셔서 해주셔야 돼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버의 카타리나 프로퍼티 파일에 먼저 하셔야 될 거는 하둡 관련 라이브러리 패스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여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컴프에 보면 카타리나 프로퍼티 파일을 열어보시면, 자, 여기 부분에 커먼 로더 부분을 보시면 이 서버가 기동될 때 참고할 라이브러리 패스들을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까지는 뭐 지금 현재 서버에 있는 라이브러리 패스고요. 요 뒤에부터는 하둡 관련 라이브러리 패스죠. 그래서 하둡이 내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하둡의 라이브러리 패스를 지정해 주셔야지 거기를 참조해 가지고 가져오게 되는데, 지금 예제로 사용되는 이 시스템은 HDP 호트넉스에 HDP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정되어 있는 디렉토리 약간 다르거든요. 보시면 예, 지금 여기에는 기본적인 것밖에 없고요. 실제로 호트넉스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은 다른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이 안에 실제 자료 파일들이 전부 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패스들을 각각에 맞게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둡 라이브러리, HDFS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뭐 맵리듀스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이안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하이브 라이브러리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맞게 제가 미리 패스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패스에 맞게 자신의 패스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럼 또 보면 요거 뒤에는 스쿠천 프로퍼티 안에 로그 dir이나 베이스 dir이나 JDBC 레파지토리 프로바이더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기본 값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변경하시고 싶으신 부분은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들어가셔서 해당 뭐 로그 dir이나 베이스 dir, 그다음에 JDBC에 대한 설정을, 레파지토리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둡 라이브러리 패스를 설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설정이 제대로 변경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스쿱에서 제공하는 툴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빈 디렉토리 밑에 가시면 스쿱2의 툴이 있고요. 거기에 베리파이 명령을 주시면 우리 설정 값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 내려보시면 실제 컨피그레이션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요거는 뭐 JDBC 레파지토리에 대한 에러인데, 요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윗부분에 만약에 패스가 안 맞다고 하면, 지금 보시면 여기처럼 하이브에 대한 패스가 안 맞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패스가 안 맞으면 여기에 패스가 안 맞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요 해당 패스를 갖다가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패스는 전부 다 맞게 들어간 거죠. 지금 뭐 저희는 하이브 쪽은 연결 안 해볼 거기 때문에 요건 수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베리피케이션이 끝났다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디렉토리는 전부 다 맞게 들어갔다고 하고요. 요거 뭐 하이브로 연결하실 부분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실제로 이 디렉토리가 지금 보시면 이 디렉토리가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디렉토리가 진짜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여기 보면 실제 이 디렉토리가 없다고 나오죠. 그러면 하이브 클라이언트를 자신이 하이브 클라이언트에 맞는 위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쿱 서버를 시작을 해가지고 스쿱 명령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스쿱 서버는 빈 디렉토리 밑에 있는 scoop2 서버 명령을 쉘을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스타트를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000번 포트에 스쿱 서버가 기동이 됩니다. 자, 스쿱 서버가 기동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12,000 포트로 기동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 포트가 점유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12,000번 포트가 리슨으로 대기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wget 명령을 위해서 스쿱 서버에 직접 접속을 해가지고 버전을 가져오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명령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소스 버전은 뭐고, 뭐 소스 URL은 뭐고, 뭐 해당 정보, 뭐 유저는 뭐고, API 버전은 뭐다 하는 정보들이 나오기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스쿱 서버가 정상적으로 기동됐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뭐 스탑 시키려면 아까 동일하게 스쿱 서버 쉘에다가 스탑 커맨드를 던져가지고 스탑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스쿱 서버는 기동이 끝났겠죠. 예, 보시는 것처럼 리슨에서 타임웨이스로 바뀐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쿱 쉘을 이용해서 인터랙티브 모드를 대화형 모드를 띄워놓고 필요한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빈 디렉토리 밑에 있는 쉘을 띄우시면 되고요. 자, 먼저 버전이나 커넥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일단은 지금은 그냥 보시기만 하고요. 뒤에 명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how 버전이라는 명령은 스쿱 서버의 버전을 볼 수 있는 명령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돌리면 여기 에러가 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show 커넥터 같은 걸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러가 나는데 지금 이 에러가 나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 스쿱 서버를 중지를 시켰잖아요. 지금 이 쉘 자체는 스쿱 서버에 명령을 전달하라는 건데 스쿱 서버가 중지가 돼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명령이 안 먹겠죠. 그러면 스쿱 서버를 먼저 기동을 시키고 스쿱 쉘을 기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배우신 대로 서버를 기동을 해놓고요. 예, 떠 있음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서 똑같이 명령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스쿱 버전이 출력이 되고 커넥터를 보시면 지금 내장되어 있는 커넥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커넥터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스쿱에서 이 커넥터라는 걸 이용해서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어디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보시면 JDBC 커넥터, 카이트 커넥터, HDFS 커넥터, 카프카 커넥터 이렇게 4개의 디폴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서포티드 디렉션을 보면 JDBC나 카이트나 HDFS는 from to 2개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JDBC에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고 글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뭐 HDFS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카프카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2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카프카로 보내는 건 안 되고 카프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스쿱에서 제공하는 기본 커넥터를 이용해서 링크 정보만 설정을 하고 그 링크를 잡으로만 등록을 하면 간단하게 JDBC에서 하둡으로 보내거나 하둡에서 JDBC로 보내는 간단한 동작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걸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를 보시고 설명을 들으신 이후에 실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RDBMS에서 HDFS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과정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먼저 그 링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 각각의 링크는 뭐냐면 어떤 커넥터에다가 링크를 만들 거냐, 어떤 커넥터를 연결하겠냐는 건데 저희는 RDBMS에서 HDFS를 만드는 거니까 RDBMS에다가 링크를 하나 만들고 HDFS를 연결하는 링크를 하나 만들겠죠. 그래서 두 가지 링크를 만든 이후에 그 링크를 가지고 잡을 생성하는데 어떤 링크에서 어떤 링크로부터 어떤 링크로 보낸다라는 잡을 만들고 그 잡을 실제로 실행을 시키면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한 대로 RDBMS에서 HDFS로 데이터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실습을 해보면요. 자, 실습을 위해서 먼저 이 실습 시스템에는 HDFS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JDBC RDBMS로 MySQL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습을 위한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넣어 놨는데 먼저 자, MySQL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저기서 그 샘플 데이터로 employee라는 데이터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employee라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보시면 여러 가지 테이블들이 있고요. 여기에 employee라는 테이블에는 보시는 것처럼 employee number, birth date, first name, last name, gender, 그 다음에 hire date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넣어놨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HDFS에 넣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PPT에서 설명드린 대로 먼저 링크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링크는 우리가 JDBC에 연결할 링크 하나, HDFS에 연결할 링크 하나를 생성하게 될 텐데 먼저 JDBC에 연결할 링크를 먼저 생성해 보겠습니다. 링크를 생성하는 명령은 create 링크고요. 여기서 커넥터 아이디를 주게 되는데 저희는 JDBC에 연결할 거를 만들 거니까 JDBC에 대한 커넥터 아이디 1번을 줄 거예요. 그래서 1번으로 커넥터를 만들게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필요한 속성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 네임은 뭐 RDBMS 커넥터다, RDBMS 링크다, 뭐 이렇게 만들게요. 자, JDBC 드라이버는 실제로 저희는 MySQL에 연결할 거기 때문에 MySQL 드라이버인 이걸 연결해주고요. 커넥션 스트링은 저희 DB에 연결할 수 있는 지금 사용하려는 DB에 연결할 수 있는 커넥션 스트링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건 일반적인 JDBC 커넥션 스트링 형식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아까 저희 employee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려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 연결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유저네임은 뭐 데이터베이스에 맞게 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여기 엔티티 정보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엔티티 정보들은 뭐 디폴트로 전부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뭐 특정 컬럼만 선택한다거나 이런 동작들을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링크를 하나 생성했으니까 링크의 정보를 한번 볼까요? 링크 정보를 보시면 저희가 생성한 RDBMS 링크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고 그 링크는 이 커넥터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정보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RDBMS에 대한 링크는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는 HDFS에 대한 링크를 생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HDFS에 대한 링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create 링크 하는데 커넥터를 이번에는
HDFS 커넥터에 연결을 해야 되니까 3번에다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HDFS 링크다. 이름을 지정하시고 HDFS URL은 사용하실 HDFS URL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테스트 머신에는 HDFS URL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 컴프 디렉토리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들어있는 하드 컴프 디렉토리 입력을 하시고요. 다 생성이 됐죠? 이제 또 한번 링크를 보면 지금 생성한 대로 RDBMS 링크랑 HDFS 링크 두 개가 생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링크를 생성을 했으니까 이 링크를 이용해서 실행할 잡을 생성하시면 되는데요. 잡을 생성하시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동일하게 create, 이번엔 잡이니까 잡이라고 생성을 하시고 이 잡에는 어디로부터 어디로 보낸다라는 게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저희는 from RDBMS 링크로부터 to HDFS 링크로 이렇게 보내는 잡을 생성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요것도 이거는 이제 프로퍼티를 넣으시면 되겠죠. RDBMS에서 HDFS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스키마 네임은 아까 저희가 하려는 대로 employees, 그 다음에 테이블도 employee를 해볼게요. 자, 테이블 SQL 스테이트먼트를 지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뭐 특정 SQL에 수행되는 것들만 가져오게 되는데 저희는 그냥 통째로 다 넣는 걸 해보기 위해서 이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컬럼 네임도 지정하면 그 해당 컬럼만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파티션 컬럼 네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디폴트 값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디폴트 값으로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웃풋 포맷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건 하둡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니까 하둡에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할 거냐 시퀀스 파일로 저장할 거냐 저희는 그 내용을 한번 열어보기 위해서 그냥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압축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압축을 선택하라는 건데 압축하지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컴프레스 포맷은 뭐 압축하지 않을 거니까 지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웃풋 디렉토리를 뭐 어디로 하겠다. 그럼 저희는 스쿱이라는 디렉토리를 하겠는데 이 스쿱이라는 디렉토리 자체가 내가 실행하는 유저 아이디가 HDFS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 디렉토리도 있어야 될 거고요. 자, 일단 스쿱이라고 지정을 해놓고요. 어펜드 모드는 뭐 디폴트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익스트랙터는 내가 저거를 사용할 때 몇 개로 저 동작을 일어나게 하느냐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해볼게요. 익스트랙터 로더 모드 2개씩 해서 새로운 잡이 등록됐습니다. 그러면 잡에 대한 리스트를 보실 수가 또 있겠죠. 잡을 보게 되면 RDBMS도 HDFS라는 잡이 생성이 됐고 그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아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는 확인을 했고요. 가져올 데이터는 확인했고 그러면 스쿱 디렉토리에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없으시면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나와서 자, HDFS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스쿱 디렉토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mkdir 디렉토리로 만드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면 스쿱 디렉토리 밑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 밑에 있는 것들을 지우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빈 디렉토리로 이렇게 됐고요. 이제 다시 한번 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에러가 났는데 지금 에러 내용을 보니까 맵리듀스의 리소스 파일에 접근할 수 없다는 에러가 나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HTTP 버전이 설정이 안 돼서 그런 에러가 나는 건데 그럼 이 HTTP 버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HTTP를 깔게 되면 각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HTTP 버전이 이러한 변수 이름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수를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하실 때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스쿠브에서도 스쿠브 서버가 돌아갈 때 이 HTTP 버전이 전달되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HTTP 버전은 자바 베리어블로 전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전달하실 수가 있냐면 서버 밑에 빈 밑에 보면 실제로 setDMV라고 스쿱 서버가 실행될 때 참조하는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자바 옵션을 설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 자바 옵션에다가 HTTP 버전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사용할 HTTP 버전은 여기 2.2.4.2 조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저 버전을 복사를 해 놓고요. 아까 디렉토리에 서버 밑에 빈 밑에 가셔서 지정을 해주시면 스쿱 서버가 실행될 때마다 저게 자바 베리어블로 전달이 돼가지고 나중에 실행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setDMV.쉘은 처음에 서버가 기동될 때 한번 읽혀지는 쉘이기 때문에 서버를 다시 기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버를 다시 기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저희가 만든 명령이 맵리듀스 프로그램으로 변환이 돼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프로그레스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러닝돼서 지금 0% 들어갔고요. 이건 맵리듀스의 프로그레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 100% 됐네요. 자, 잡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저 잡이 성공적으로 됐는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HDF의 하둡의 스쿱 디렉토리 밑에 저거를 쌓으라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게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스쿱 디렉토리를 확인해 보니까 파일이 생겼고요. 저 파일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인플로이 테이블에 있던 것들이 그대로 가져와져서 여기에 쌓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쿱 인터랙티브 쉘을 이용하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쉽게 DBM RDBMS에서 하둡으로 전환을 하거나 하둡에 있는 데이터를 RDBMS로 보내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인터랙티브 쉘을 이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하신 방법은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 이 인터랙티브 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들에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사용할 링크를 생성을 하시고요. 어디서부터 오는 링크인가, 어디로 갈 링크인가를 생성을 하시고, 그 생성된 링크를 가지고 잡을 생성을 하시고, 그 잡을 스타트 시키면 실제 동작을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CLI 커맨드 라인 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리소스 파일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자신의 홈 디렉토리 밑에 .scoop.erc라는 파일을 만드시고 그 파일에다가 set server, set option이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명령을 주시면 이 환경 변수가 설정이 돼서 디폴트로 이게 항상 먹게 됩니다.
자, 명령을 하나하나씩 보면 먼저 set 명령은 서버나 옵션을 지정할 수 있는 명령이 있고요. 그래서 set 서버 하면은 내가 스쿱 서버의 서버 이름, 포트를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저걸 지정하지 않으시면 기본값이 로컬호스트의 12000 포트니까 로컬호스트의 12000 포트로 스쿱 서버가 지정하게 되겠고, 내가 현재 뭐 12000 포트가 점유 중이다 하면 다른 이름으로 다른 포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스쿱 서버 통합 웹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URL 형식으로 스쿱 서버를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HTTP의 로컬호스트에 12000번의 스쿱 이런 식으로 전달하시면 되겠죠. 근데 옵션은 뭐 버블스하고 폴 타임아웃 옵션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버블스는 클라이언트의 부가적인 정보, 로그 정보를 출력하도록 하는 명령이고요. true 주면 출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버의 폴 간격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show 명령은 저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각 정보들을 보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show 서버 하면은 모든 서버의 정보인데, 뭐 -all 하면 스쿱에 연결된 모든 서버의 정보를 표시하게 되겠죠. 이거는 실제로 한번 실행하면서 볼까요? 그러면 서버 호스트는 뭐고, 포트는 뭐고, 웹 어플리케이션은 뭐다 라고 정보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각각의 옵션을 주면 그 해당되는 정보만 나오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정한 옵션이 있을 경우에 그 옵션 내용을 지정해서 그 정보를 표시해 주고요. 버전은 버전에 대한 정보, 아까 맨 처음에 한번 해보셨죠? 버전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 주고, 지금 요거는 all을 하니까 클라이언트 버전, 서버 버전, API 버전이 나오고요. 각각의 버전을 뭐 -C, -S, -P를 통해서 각각의 버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넥터 정보, 드라이버에 대한 정보, 서미션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똑같이 해볼게요. 예, 요거는 커넥터에 대한 풀 정보가 다 보이죠. 아까 그냥 show 커넥터만 했을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정보만 보였는데, 뒤에 all 옵션을 주면 각 커넥터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show 링크 하면 링크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마찬가지로 -all 옵션을 주게 되면 상세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미션은 내가 실행된 잡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실행했던 잡에 대한 정보, 그 잡이 성공적으로 끝났는지 실패를 했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show고, create는 지금 저희가 계속 해봤어요. 뭐 create 링크를 하거나 create 잡을 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create 링크의 -C 옵션은 커넥터의 아이디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create 잡할 때 -F 옵션은 어디로부터 들어올 것이냐, -T 옵션은 어디로 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업데이트 기능은 저희가 써봤는데, 링크나 잡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아이디를 줘가지고 해당 아이디를 줘서 저 명령을 실행하시면 그 정보가 디스플레이 되고, 내가 변경하고 싶으신 정보들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잡을 삭제를 하거나 딜리트를 하거나 뭐 클론 복사를 하거나 하실 수가 있고요. 스타트 명령으로 잡을 실행시킬 수 있고, 스탑 명령으로 잡을 중지시키실 수도 있고요. 스타트 명령에 -S 옵션을 주시면 동기 모드로 실행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명령으로 잡의 현재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링크 설정할 때 프로퍼티에 대해서 나왔는데, 먼저 링크 설정할 때 JDBC에 대한 링크를 설정할 때의 프로퍼티는 JDBC 드라이버 클래스에 대한 JDBC 드라이버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만약에 우리가 사용할 JDBC 드라이버가 디폴트로 인베디드 되어 있는 드라이버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사용할 드라이버를 서버 밑에 LIB 밑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그 드라이버를 로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커넥션 스트링은 커넥션 스트링 뭐 하시면 되고, DB 이름과 패스워드 넣으시면 되고, 환경문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rom 잡, 요거는 이제 잡을 설정할 때 어디로부터 오는 잡을 설정할 때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JDBC 커넥터의 경우에 뭐 스키마 네임, 가져올 테이블의 스키마 이름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 네임은 가져올 테이블 이름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SQL 스테이트먼트는 가져올 쿼리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컬럼 네임은
가져올 컬럼 리스트를 콤마로 구분해서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이 예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것만 지정하게 되면 그냥 모든 거를 가져오는 거고, 여기는 대상 타겟 자체를 아예 지정을 해가지고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파티션 컬럼 네임은 데이터를 전송할 때 파티션으로 사용되는 컬럼을 컬럼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게 되면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키가 파티션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파티션 컬럼의 값으로 널이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운더리 쿼리는 파티션을 나눌 때 상하 위와 아래의 경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네임하고 테이블 SQL 스테이트먼트는 같이 사용될 수가 없고요. 둘 중 하나만 사용할 수 있고, 테이블 컬럼 네임은 테이블 네임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고요. 그래서 만일 같은 이름의 컬럼이 있다면 alias를 사용해서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to로 설정을 할 때의 정보고요. 뭐 비슷한데, 뭐 스키마 네임, 테이블 SQL 스테이트먼트, 테이블 컬럼 네임, 그 다음에 스테이트 테이블 네임. 여기 뭐 위까지는 전부 다 똑같죠. 동일하고요. 스테이트 테이블 네임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저장소로 사용할 테이블 이름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시 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서 저장했다가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should clear state table, 요거는 전송이 다 끝나면 중간에 있는 그 스테이징 테이블을 삭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스쿱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지금부터는 자바 클라이언트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했던 작업하고 동일한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이미 한번 짜놨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려면 당연히 저희가 스쿱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메이븐 디펜던시에다가 스쿱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성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작성했던 거랑 동일한 프로세스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뭐 그냥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클래스에 지금 db2hdfs 클라이언트라는 그 자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RDBMS에서 HDFS로 데이터를 보내는 클라이언트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프로세스를 보시면 create from link를 하나 생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to link를 하나 생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from link에서 생성된 아이디와 to link에서 생성된 아이디를 가지고 잡을 생성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잡을 스타트 시키는, 저희가 CLI 인터페이스에서 요 순서대로 쭉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지금 따라서 작성을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 먼저 하기에 앞서 저희 그 스쿱 서버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스쿱 서버가 떠 있고요. 스쿱 쉘을 통해서 지금 등록된 리스너와 잡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다면 그걸 다 지우고 작업을 할 거고요. 링크는 없고요. 제가 어제 제가 전부 삭제를 해놨습니다. 예, 링크와 잡이 없는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일단 작성을 시작했고요. 커넥터 정보를 보시면 어제 보셨던 것처럼 1번이 JDBC 커넥터고 3번이 HDFS 커넥터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를 먼저 변수에 선언을 해뒀고요. RDMS에 대한 커넥터는 1번이고 HDFS의 커넥터는 3번이라고 선언을 해놨고요. 자, 프로세스 하나하나 따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create from link 쪽을 들어가 보면 저희가 CLI 인터페이스에서 그 명령으로 하나하나 인터랙티브하게 하나하나 입력했던 것들을 그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바 API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먼저 링크를 생성하는 거는 스쿱 클라이언트에 처음에 생성한 스쿱 클라이언트, 요 URL은 스쿱 서버의 URL을 주시는 거겠죠. HTTP 뭐 로컬호스트에 뭐 디폴트로 했다면 로컬호스트에 12000번이 될 거고요. 그거를 작성을 해서 create link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링크를 생성을 하고요. 이 링크에 이름 정하고 저희 이름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입력했던 순서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뭐 유저 요거는 뭐 따로 입력을 안 했었지만 누가 생성했는지 유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환경 변수들을 지정해 두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환경 변수 값들은 어디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냐면 자 스쿱쉘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쇼 커넥터에 마이너스 올 옵션을 주시면 지금 현재 커넥터의 풀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각의 우리가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될지 변수 스트링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 1번 JDBC 커넥터의 예를 보겠습니다. JDB 커넥터의 예를 보면 여기 보시면 자 링크에 사용할 수 있는 컨피그로 링크 config.jdbc 드라이버, 링크 config.connection string, 링크 config.유저네임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각각의 것들은 링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config, 그 다음에 잡에서 사용할 수 있는 config, 잡도 그 중에 from 잡에서 사용할 수 있는 config, to 잡에서 사용할 수 있는 config 이렇게 전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럼 요걸 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는 우선 링크를 생성을 했으니까 링크에 대한 컨피그부터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JDBC 컨피그 CLI에서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커넥션 스트링, JDBC 드라이버,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렇게 한 가지 더 들어갔네요. 이거 삭제를 하고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스트링 값들을 여기서 확인하신 뒤에 해당 스트링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그래서 각각의 자신이 값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는 뭐 원격으로 접속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로컬호스트 서버에 자르 파일을 올려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컬호스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됐고요. 자, 이제 프롬 링크가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투링크를 생성하는 것도 뭐 동일하게 투링크는 이제 HDFS 링크니까 이쪽에서 HDFS 컨피그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HDFS에 대한 커넥터가 3번이었으니까 3번에 대한 컨피그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죠. 그래서 3번에서 내가 링크 컨피그에는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다. 링크 컨피그 URI를 쓸 수 있고 링크 컨피그에 컨피그 DI를 쓸 수 있고 그래서 해당 것들을 링크 컨피그의 URI, 링크 컨피그의 컨피그 DIR을 입력을 했고요. 그래서 링크를 생성했고 두 개의 링크를 생성하고 각각의 링크 생성 함수를 보시면 링크를 생성하고 링크 객체를 반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 객체를 받아가지고 링크 객체에서 여기 보시면 링크 객체에서 아이디를 추출해서 그 아이디를 크리에이트 잡이라는 메소드에 전달을 했고요. 크리에이트 잡에서는 그 각각의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잡을 생성한 겁니다. 그래서 잡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from 잡 컨피그에는 뭐를 넣고 to 잡 컨피그에는 뭐를 넣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넣는겠죠. 그래서 뭐 from 잡 컨피그에는 JDBC로부터 오는 거니까 JDBC 관련된 프로퍼티들이 들어갈 거고요. to 잡 컨피그는 HDFS 디렉토리 HDFS에 대한 컨피그가 들어가야 될 테니까 HDFS에 대한 프로퍼티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잡을 생성을 했으면 그 잡을 가지고 스타트를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와 같이 똑같이 스타트를 시키고요. 스타트를 시켜서 잡 스타트 시키는 거는 그 자바 API에서 제공하는 스타트 명령으로 그대로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실행을 시키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실제로 컴파일을 해서 서버에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 하려면 폼 메이븐 파일에다가 빌드에 관한 플러그인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희는 쉐이드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우버 자료 형태로 단일 자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메이븐을 실행시켜서 클린을 하고요. 네, 컴파일을 하고 패키지를 해서 우버 자료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자,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작성한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패키징을 하고 나면 여기 타겟 디렉토리에 오버자료 형태로 모든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다 포함된 하나의 자료가 생성이 되고요. 이거를 서버에 올려서 직접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타겟 디렉토리에 들어가면 오버자료가 있고요. 이 오버자료를 이미 디렉토리에 업로드를 하고요. 지금 서버에 이 디렉토리를 전송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료가 올라와 있고요. 이 자료 파일을 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패스를 저 자료 파일로 잡아주시고요. 이제 메인 메소드에서 스쿱 URL을 아규먼트로 받고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아규먼트로 스쿱 URL을 던져주시면 되겠죠. 스쿱 URL은 저희가 디폴트로 전부 사용을 했으니까 로컬호스트에 12000번에 스쿱 여기 슬래시까지 쳐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석세스라는 메시지가 찍혔고요. 이제 각각 링크랑 잡이 등록됐고 스타트가 제대로 됐다는 메시지고요. 그러면 실제로 링크랑 잡이 제대로 등록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링크가 2개 등록됐고 잡이 하나 등록됐고 지금 저 잡이 실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잡이 실행 준비 중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저게 실행이 계속 되고 있을 텐데 저희가 지정했던 디렉토리에 파일들이 쌓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파일들이 쭉 쌓여가고 있고요. 안에 내용을 확인해 보면 예, 어제 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인플로이 테이블에 있는 것들이 들어와서 여기 HDFS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일단 잡은 중지시키겠습니다. 중지시키는 명령은 어제 배운 대로 스탑 잡 하고 잡 아이디를 주시면 되고요. 잡이 성공적으로 중지가 됐고요. 서미션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잡은 정상적으로 끝나고 저희가 끝난 이후에 스탑을 시킨 걸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CLI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자바 API를 이용해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CLI 쪽에서 하셔야 될 부분들은 그쪽에서 하시고 아니면 프로그램에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인베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자바 API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바 클라이언트로도 그 API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스쿱을 이용하면 RDBMS나 다른 곳에서부터 HDFS 호환 시스템으로의 연동이 가능하니까 해당 기능들을 이용하셔서 데이터를 HDFS로 저장하거나 RDBMS로 저장하는 동작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